자,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카페에 접속해서요. 여러분들은 애프터 이펙트 카테고리 들어가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1주차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주차 들어가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처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접한 학생들은 여기 URL 들어가서 대략적인 애프터 이펙트가 이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좀 봐달라고 했고, 본 학생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여기에도 이제 동영상이 있지만 제가 오늘 진행하는 거 녹화해서 보내줄 거고요. 어제 예제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폴더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먼저 켜주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래픽 그 카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 건데 일단 그냥 이 상태로 지속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2026일 거고 저는 버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해서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만약에 나 너무 달라서 메뉴가 없다라고 하면은 부담 가지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일단 애프터 이펙트는 맨 처음에는 지금 뭐 새로 떠 있는 그런 팝업 창은 다 닫고 지금 초기화되어 있는 이 상태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예제 안에 보면 몇 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일단 확장자가 MP4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운드 소스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 소스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실습하는 거는 요 예제로 할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 내가 이제 그걸로 과제나 아니면 중간 과제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 과제로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 일단 애프터 이펙트만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렌더링 할 때 필요한 그 미디어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인코더도 추가로 설치를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얘기할 거니까, 혹시 설치를 미리 할 사람들은 설치 미리 해주고요. 어, 내가 이제 그 렌더링 하는 챕터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미디어 인코더, 어도브 안에 있는 미디어 인코더라는 거를 설치를 미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부터 해볼 거냐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볼 건데 쉬운 거.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03.mp4 파일을 플레이 해보면 자, 거기 예제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배경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텍스트로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이퀄라이저 모양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퀄라이저는 총 3개가 있고요. 짧지만 좀 간단한 영상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로 노트북으로 실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노트북들은 보통 사양이 뭐 높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버퍼링이 심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애써서 막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 영상을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내가 2시간 이후에 내가 여러분 개인 실습할 시간 줄 거거든요. 그때 내가 보내준 영상 참고해서 천천히 그때 실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새로운 이제 파일을 열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주면 이제 어, 뭐 프로젝트 창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뭐 패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보면은 뉴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파일을 작업을 할 거니까 여기서 클릭을 해줘도 되고 상단 부분에 보면은 컴포지션이라는 메뉴에 보면은 뉴 컴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 꺼낼 때 보통 컨트롤 N 누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펙트도 새로운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프라는 거를 꺼내서 작업을 해줘요. 자, 눌러서 자, 새로운 컴프를 하나 열어줄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프리셋에 대한 기능이 있어서 이제 프리셋은 현재 여러분들이 요즘에 포맷에 맞춰서 그 설정에 맞게끔 사이즈에 맞는
컴프를 꺼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버전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과거 버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그 포맷이 과거엔 좀 작았다가 이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뭐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상 편집의 사이즈가 있고요. 다 다른데, 우리는 일단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HD TV, 그 다음에 1080, 29.97로 되어 있는 요 사이즈를 먼저 시작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프리셋을 보면요. 이제 과거의 사이즈부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일단, 뭐, 옛날의 사이즈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과거의 사이즈는 일단 지금 HDV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1280에 720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맨 위에 있는 뭐 NTSC D1이라는 사이즈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작은 과거의 사이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파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볼 때 1초당 지나가는 프레임의 개수, 그다음에 양쪽으로 쏴주는 주사 선수에 따라서 이 영상의 송출 규격이 달라져요. 근데 팔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이나 뭐 북한도 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NTSC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NTSC 방식은 주사 선수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 개수가 초당 지나가는 프레임의 개수가 보통 3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HD TV 1920에 1080 요 사이즈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의 비율은 16대 9의 비율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 프레임 속도가 보여지는데 이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29.97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30개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1초당 30장의 이미지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그걸 영상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으로 인지를 하려면 초당 24프레임 이상만 되면 우리는 부드러운 영상처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이상만 되면 우리가 초당 차라락 지나가는 종이의 개수를 보면서 영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어, 애니메이션 에 속하는 프레임 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NTSC 방식은 조당 한 30개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상도는 지금 우리가 내보낼 때 하고 우리가 연습할 때는 다른데 일단 기본으로 둘 거고요. 시작 시간은 0으로 보고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자 하는 그 시간 설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처음에. 자, 맨 끝에는 프레임 수고요. 두 번째는 초,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분,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는 주로 한 10초 정도로 할 건데, 자, 제가 만약에 10이라고 했어. 10. 10이라 적어주고 바탕에 클릭을 해주면요. 이거는 10초가 아니고요. 10프레임이에요. 자, NTSC 방식은 1초당 대략 3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속 시간을 10프레임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3분의 1초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그래서 내가 10초로 한다. 그럴 때는 10 그리고 뒤에 점을 하나 찍어줄 거예요. 자, 10 그리고 뒤에 점을 하나 찍어서 다른 데에 클릭을 해주면 자, 지금 내가 설정된 이 컴프의 설정은 10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10 그리고 뒤에 점을 두 개를 찍어 볼게요. 자, 두 개를 찍어주면 요거는 10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뭐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것들은 1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연습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초로 할게요. 10 그리고 뒤에 점 찍어서 일단 10초로 해주고요. 자,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일단 기본 블랙으로 설정해주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은, 자, 지금, 나의 컴프는 HDV 크기의, 새로운 컴프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 창에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폴더에 준비되어 있는 소스 중에서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미지 하나 가지고 오세요. 자, 프로젝트 창으로 이미지 가지고 왔더니,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사이즈 속성이 보여지는데, 사이즈는 550에 342 픽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영상에서는 단위를 뭐 밀이나 센치로 보지 않고요. 비트맵 방식의 가장 최소한의 범위인 픽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이즈가 1920에 1080이란 얘기는 픽셀의 개수가 1920개란 얘기예요. 가로 폭이. 요거는 픽셀의 개수가 550이란 얘기는 가로의 픽셀의 개수가 550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이미지를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내렸더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컴프 안에 이미지가 하나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얘는 1920인데 이 이미지의 너비는 550이니까 그만큼 좀 작죠. 그래서 자, 이 사이즈가 작은 이미지를 맞춰줄 건데요.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이렇게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손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크기 변경을 했는데요. 크기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정비율이 맞지가 않아서 자, 컨트롤 Z는 전 단계 돌아가는 단축키예요. 자, 컨트롤 Z는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건데요. 내가 전 단계 돌아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전 단계 돌아가 주면 되고요. 자, 크기를 늘릴 때는요. 그냥 늘리지 말고 항상 비율을 생각하고 늘려줘야 돼요. 자, 컨트롤 Z. 그래서 크기를 늘릴 때는 늘리면서 이제 Shift 키 눌러가지고 크기 비율을 지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도 늘렸더니 사실 옆에가 좀 잘 맞지가 않죠. 컨트롤 Z. 자, 애프터 이펙트는 단축키 활용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잠깐 우리 카페 좀 가볼까요? 자, 우리 카페에서, 자, 애프터 이펙트 카테고리 들어가 보면, 이제 최근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단축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많이 사용되지는 단축키에 대해서 정의된 게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자, 요거 혹시나 내가 또 기억을 못할 경우에는 참고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일단 자, 이 이미지를 나의 컴프에 딱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피팅 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옷도 왜 피팅감이 좋아야지 옷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F. 자, 컨트롤 Alt 눌러주고 F 눌러주세요. 컨트롤 Alt 그리고 F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파일의 컴프에 딱 맞게끔 비율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은 정비율은 아니고요. 지금 나의 파일에 딱 맞게끔 됐어요. 자, 비트맵 이미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파일을 늘리면 이미지가 깨져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픽셀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키워지면은 이미지가 퀄리티가 손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컴프 안에 이제 보는 배율이 있는데요. 눌러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만약 100%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의 일부분만 보여지고 있어서 내가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비율은요, 웬만하면은 핏이란 메뉴 눌러서 맞추기로 보고요. 내가 혹시나 지금 이 이미지 세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00% 놓고 보면은 이미지가 지금 이미 손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손상이 돼 있는 이미지를 손상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효과를 넣어줄 건데 이미지가 깨진 거에 그런 픽셀이 깨진 거 티가 잘 안 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말 그대로 영상 편집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효과를 넣어주는데 아주 활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 이 레이어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중에 뭐가 있느냐? 이펙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펙트에는 다양한 효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흐림 효과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블러하고 샤픈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블러라는 메뉴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가우시언 블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포토샵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영상에서 약간의 흐림 효과를 줄 거다.
근데 그 흐림 효과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 그 흐림이 가우시안 블러예요. 자, 가우시안 블러를 자 눌러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변화는 자, 프로젝트 창에 보면은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창이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이 창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요. 위에 윈도우의 창에 다 있는데 자, 저는 지금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을 꺼낼 거예요. 자, 이펙트 컨트롤 꺼내서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옆에 이펙트 컨트롤 탭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는데 블러의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흐린 값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파랗게 되어 있는 글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양쪽으로 내가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만큼 흐림 효과를 넣어줄게요. 뭐 저는 대략 뭐 한 25 정도 넣었더니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서 저는 뭐 그 값으로 흐림 효과를 넣어 볼게요. 20 정도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숫자로 클릭을 해서 누를 수도 있고요. 20 한번 넣어볼까요?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블러의 종류는 저는 가로하고 세로 같이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상태로 하고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흐림 효과를 줬는데요. 작업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막 건드려질 수도 있거든요. 자, 컨트롤 Z. 자, 건드려지지 말라고 잠금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이미지 앞에 잠금이란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얘는 건드려지지 않고요. 나중에 내가 뭐 이 레이어에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잠금을 다시 풀어주면 돼요. 자, 컨트롤 Z. 저는 잠금으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요. 자, 이 애프터 이펙트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할 건데, 자, 이 파일은 저장 어디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어제 여러분 이름 폴더 만들려고 했어요. 자, 거기다가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 이 파일은 01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01번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을 하면 확장자가 AEP라는 확장자로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영상이 아니고요.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본 파일이에요. 원본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 AEP,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요, 링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미지만 가지고 왔지만 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원본을 가져간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원본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자, 01 여러분 이름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했고요. 폴더 좀 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01번이 생겼는데, 자, 이 01번 원본 파일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 지금 내가 이 폴더에서 꺼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지금 작업한 거를 집에 가서 연습하겠다, 뭐 수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둘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불러온 소스들은 원본 안에 포함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소스를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본 파일은요,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링크 방식이고 지금 작업한 것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원본은 크지가 않고 이걸 영상으로 내보낸 것들이 압축을 하지 않으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거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 배경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이런 배경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움직임이 있는 이 컬러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운드가 필요해요. 사운드는 뭐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올까요? 자, 뭐 제목이 좀 길게 되어 있는 뭐 I love destruction 뭐 요거 갖고 와 볼게요. 자, 가지고 와서 자, 이 음원을 가지고 왔더니 이 음원의 속성을 보니까 얘는 1분 57초 23프레임의 영상
음원이고요. 자, 이 음원은 지금 MP4 파일이에요. 자, 이 음원을 내가 내려볼게요. 레이어에다가. 자, 내렸더니, 자, 이 음원은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눈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사운드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음원의 속성을 보기 위해서 앞에 접혀져 있는 삼각형 이 버튼이 보여지는데요. 눌러서 보면은 이 음원은 일단 오디오가 들어있고요. 오디오를 펼치면, 자, 오디오 레벨이라고 해서 데시벨, 사운드 조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원의 파형이 있어요. 자, 음원의 파형을 보니까, 자, 이 음악은 앞에 비트가 강하게 되어 있고, 쿵, 다시 또 쿵, 이런 비트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에요. 제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사운드 들리나요, 근데? 들립니다. 네, 들려요. 자, 요 사운드는 지금 비트감이 있는데, 보통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비트가 좀 강한 거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 프리미어 편집 같은 거는 약간 좀 정적으로 뭐 이렇게 컷아웃 편집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하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에 걸리는 부분에 막 글자를 넣어주거나 이미지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파장이 높다라고 하면은 높은 데다가 이미지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컬러를 변경하거나 글자가 변경되거나. 근데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주고 변화를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힙합 음악이라던가 이렇게 비트가 떨어지는 음악들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줘요. 자, 이제 이런 음악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운드 파장이 높은 것들은 내가 만약 값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수치가 0이면 사운드 레벨이 없을 거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높아지겠죠. 음. 자, 여기서는 이 타임라인 바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얘가 플레이가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제 요 플레이가 된다라는 부분은 이따가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맞춰서 이퀄라이저 모양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상단의 메뉴에 보면은 레이어라는 게 있고 자, 레이어에 뉴라는 게 있어요. 자, 뉴에 보면은 텍스트 레이어도 있고, 뭐, 솔리드 레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레이어, 카메라 레이어, 널 레이어, 쉐입 레이어,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뭘 할 거야?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단색을 하나 꺼내는 게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Y고요. 사용을 되게 많이 하니까, 자, 솔리드 레이어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솔리드 레이어는 내가 설정해 놓은 사이즈대로 이제 사이즈가 나오고요.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컬러 클릭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블랙 레이어 꺼낼 거거든요. 근데 단색을 설정해 주면 내가 전에 꺼냈던 컬러로 나와 있는데 기본은 블랙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이트 레이어 꺼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건데 그럴 때는 화이트를 찍을 때 대충 찍어 주면 안 돼요. 화이트를 찍을 때는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끝으로 가가지고 화이트의 값이 F6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순수한 레드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끝으로 가서 순수한 레드는 F2개, 0 4개고요. 블랙 같은 경우도 끝으로 가서 0 6개의 블랙으로 해주면 돼요. 네,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장 안에 블랙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하면 뭐 대부분 모니터를 골라주거나 뭐 나의 패딩 자켓을 골라주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블랙은 다 똑같은 블랙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블랙과 완벽한 화이트는 없어요. 이제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블랙 레이어 꺼내주세요라고 할 때는 꼭 주의해서 샵 0 6개 정확히 순수한 블랙으로 체크해서 파일을 꺼내주면 돼요. 자, 이제 블랙 레이어를 꺼내는데 이 블랙 레이어는요, 맨 위로 가게 해줄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레이어는요, 레이어 층들이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뭐 블랙보다 위에 있으면 블랙이 안 보여지겠죠. 그래서 블랙을 맨 위로 가게 보내줄 거고요. 이 블랙 레이어에다가 이펙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펙트 메뉴에서 보면은 또 메뉴가 많이 있는데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메뉴 중에서 생성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자, 생성, 제너레이트 메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오디오 웨이브하고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 둘 중에 저는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했더니 갑자기 블랙이 투명해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인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라인을 조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라인에 옵션 들어가기 위해서 자, 효과 이펙트 컨트롤 클릭해 볼게요. 자, 블랙 레이어에 저는 지금 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효과를 넣어줬고요. 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FX를 눈을 감겨주면은 효과가 없은 블랙 레이어고요. 눈을 켜주면은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얘는 오디오를 걸어줄 건데 오디오를 뭘로 걸어줄 거냐? 자, 나의 지금 타임라인에는 음악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주면요. 지금 내 그 레이어 이 안에 음악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음악으로 연결해줬더니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오디오 스펙트럼의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은 뭐냐? 타임라인 바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왔다 갔다 했더니 지금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컬러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디오 스펙트럼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옵션 봤더니 아우터 컬러, 그다음에 이너 컬러, 뭐 이런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컬러도 내가 화이트로 바꿔주고요. 완벽하게 화이트 하려면 끝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안에 있는 뭐 그 외부 아우터 컬러도 제가 화이트로 해서 화이트로 잡아줄 거고요. 자, 화이트로 나왔는데 지금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 이퀄라이저가 음악에 맞춰서 지금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옵션은 방식이 디지털로 할 거냐, 아날로그 라인으로 할 건지, 아날로그 도트로 할 건지. 자, 아날로그 라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는 아날로그 도트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점으로 바뀌었는데 점으로 하니까 너무 작아요. 그럼 나는 이 작은 거는 좀 두께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인 두께가 지금 보면은 저는 3인데 이 두께를 나는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높여서 두께를 되게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보이라고 두께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라인으로 할 거다. 아날로그 라인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두꺼운 라인이 좀 세련된 거는 거리가 있어서 그럴 때는 두께 라인을 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얇은 두께가 3으로 해주고요. 설정을 아날로그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연동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라인들이 음악에 맞춰서 변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자,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일단 타임라인 바를 잠깐 짧게만 두고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요만큼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작업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작업 영역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겨서 나는 요만큼만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 2초만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여기 2초까지만 지금 이렇게 플레이가 될 건데,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녹색에 이렇게 뭐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는 효과를 많이 줄수록 내가 이제 그 미리 프리뷰 듣는 게 많이 또 버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 부분의 해상도를 좀 낮춰서 그러면 이미지는 많이 손상돼 보이지만 내보내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는 2초 사이에 내가 해상도를 좀 낮춰서 하는 거는 뭐 손상이 없으니까 내가 테스트만 해보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데스크탑인 사람들은 오른쪽 그 숫자 키보드 밑에 숫자 0을 누르고요. 여러분들 일단 타임라인 바 끝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은 한 2초만 들어볼 거니까 작업 영역을 2초로 잡아주고 노트북인 사람들은요. 키보드 아래에 스페이스 바가 있어요. 스페이스 바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지금 나는 이런 사운드에 맞춰서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퀄라이저 만드는 것까지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잠깐 녹화 좀 중지할게요.